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방금 미국 CPI 물가 데이터가 나왔고요. 라이브 중에 이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이 CPI 데이터에 따라서 바로 24년 6월 13일 새벽 3시죠. FMC 회의 결과, 점도표 등등의 향후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FMC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데이터가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고, 물론 이 이야기를 늦게 들으신 분은 이 이야기와 함께 24년 6월 13일 새벽 3시 반에 또 FOMC 회의 내용도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릴 것이니까 그것도 같이 이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CPI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보신 것처럼 3.4% CPI가 나올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그걸 밑도는 3.3%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월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전전월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물가 추이보다도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져 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데요. 근원 CPI 데이터가 3.5%를 시장에서는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밑도는 3.4%가 발표됐고, 전월에 발표됐었던 근원 CPI가 3.6%였는데 그거보다도 0.2%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에 근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좀 환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아마 뭐 9월 금리 인하론, 뭐 7월 금리 인하론, 이게 좀 강하게 부상할 수 있겠다. 시장의 기대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본다면 제가 이 기여도 데이터를 분석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식료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색이 에너지 가격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두 가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뭐예요? 근원 물가예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급등락하는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등락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근원 물가인 것이고, 그 근원 물가를 또 두 가지로 쪼개면 하나가 근원 상품 물가, 그 다음 하나가 근원 서비스 물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는 과거 정점을 찍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도 과거 정점과 비교하면 그 기여도가 0.3%포인트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원 상품 물가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 근원 물가는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로 구분되죠. 근데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근원 상품 물가는 23년 5월보다 24년 5월에 가격이 더 싼 겁니다. 마이너스 0.3%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여전히 근원 서비스 물가는 3.2%포인트 수준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잡히면 돼요? 근원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돼요.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근원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역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정말 여러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아이템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거기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all items, 여기 보시면 all items, 저를 얼굴을 잠깐 지우면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크죠?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이게 바로 근원 물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근원 물가는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셨죠? 그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보시면 기여도가 가장 큰 게 쉘터 영역이에요. 쉘터. 그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쉘터 영역에 해당하는 주거비가 안정이 되면 상당히 근원 물가 상승률이 잡힐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쉘터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쉘터를 보시면 일단 말씀드린다면 주거비가 떨어지진 않아요. 전년보다 오르는 거예요. 다만 오르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뿐이죠. 그죠? 자, 그 상승률, 이거는 주거비를 지수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하느라고 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주거비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상승률이니까 상승률이 0 이상이잖아요. 내내 0 이상이면 매년 주거비는 상승하는 거예요. 주거비가 떨어지진 않아요. 주거비는 상승하지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 상승률이 8.22%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5.4%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 주거비 상승률이 5.5%였는데 이게 5.4%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구간이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거비 상승률이 5.0%에 도달하는 지점. 그 정도면 주거비 상승률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PC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CPI로 분석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목표하는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5에서 5.4로 떨어졌는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 정도에 5.0%에 근접하게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면 근원 물가 상승률,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지금은 3.22%인데 3.0이라든가 뭐 2.989% 포인트 이 정도를 기록하는 지점에 물가가 거의 목표하는 수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CPI 기준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 발표치가 굉장히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PI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그 밖의 물가 지표를 보면서 미국의 물가 안정 수준을 좀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를 진단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만 진단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CPI라는 물가 상승률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PC 기준의 물가 상승률 데이터도 있는데, 연준은 어쨌든 PC 기준의 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내일 발표될 SEP 점도표라든가 경제 전망치, 목표치가 다 PC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PC 데이터는 언제 나와요? 6월 말일 날 나와요. 6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가 발표된 거예요? CPI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 CPI가 전체를 더 디테일하게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하지는 못하고 PC가 더 정밀하게 진단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CPI가 한 2주 정도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통상 CPI가 떨어지면, 또 근원 CPI가 떨어지면 그게 PC가 떨어질 것이다, 근원 PC가 좀 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로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내일
금리 인하 여부 혹은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뭐 이런 가이던스를 던지는 데 있어서 6월 FOMC 회의 때 가이던스를 던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뭐예요? PCE 기준이에요. PCE 기준으로는 지금 2.7%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근원 PCE 기준으로는 2.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이 근원 PCE 2.8%가 2.34%를 기록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왜 2.34%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m 달리기를 해요. 그 20m 달리기 할 때 앞에 목적지가 뭐예요? 벽이에요, 벽. 그러면 그냥 20m 동안 온 힘을 다해 다 달립니까? 아니면 벽 앞에 예를 들어 1m를 남겨놓고 속도를 좀 조절해서 벽에 안 부딪히게 합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2.2 예를 들어서 2.3%가 아니라 2%에 다다른 것을 다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그러면 그다음 달 또 PC 물가 상승률은 예를 들어서 1.8%를 기록할 수 있거든요. 역시 1.8%도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와 벗어난 거예요. 2%를 넘어도 안 되고 2%를 밑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2%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맴돌도록 유도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2.34% 정도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CPI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돌렸어요. 봤더니 지금 쉘터, 주거비라든가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 근원 상품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PC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월과 8월 좀 늦어지면 9월 그러니까 8월 정도에 발표되는 7월 PC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대는. 그러니까 7월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보고 그 데이터는 8월에 발표되고 그러면 9월 FOMC 회의 때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PCE 결과를 가지고 PCE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잡힌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1년 기대치가 2.9%, 2년 기대치가 2.7%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표현은 FOMC 회의 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서에 담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화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FOMC 회의 6월 FOMC 회의 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흐름을 보면 아마도 언제쯤 물가가 잡히겠지 하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페드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연내에 어느 수준으로 금리 인하할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주거비를 말씀드렸는데 주거비 외에도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다? 바로 인건비 상승률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사실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고용지표 발표될 때 즉시 분석해 드렸었던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미국 임금 상승률이 4.1% 수준으로 안 떨어지고 여전히 전월에 4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4.1%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이 4%를 언더로 기록할 때, 4% 언더의 임금 상승률이 기록될 때, 그게 근원 서비스 물가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으로 하기에는 임금 상승률이 아직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고, 항상 떨어지기만 하진 않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그죠? 하는데 이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분석한 게 고용지표 분석인데, 고용지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6월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분명히 등장하죠. 그런 것을 본다면 미국 물가 상황의 진단을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7월 PC 물가 상승률은 2.5% 언더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기 상황이에요. 보시면 미국 경기 상황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홀로 강한 성장을 보이는 그런 미국 경제가 1분기 들어서 1.3%로 내려왔거든요. 속보치는 1.6이었고 잠정치가 1.3인데 확정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2주 후면 확정치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게 1%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고용 둔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발표된 아틀란타 페드에서 이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를 3.1%로 또 끌어올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2분기 경제를 보니까, 2분기는 뭐예요? 4, 5, 6월이죠. 그럼 4월, 5월에 실적치들이 있고요. 6월 2주치간의 실적치가 또 있죠. 이런 것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2분기 GDP를 발표하는 건데, 추정치를 발표하는 건데, 역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보니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동시에 물가는 또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유로존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물가 안정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조기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전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경기도 충격 없이 강한 경제를 유지시키고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화의 흐름을 서서히 가져온다면, 이거만큼 통화 정책을 잘 수행한 중앙은행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보기에는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잘 유도하는데 성공만 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 어때요?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아직 안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어쨌든 중앙은행의 할 역할을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딱 하고, 또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될 때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소임을 잘 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다른 요소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세계 주요국들의 선제적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대부분의 주로 이제 여기 제시된 나라들이 한국이 있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국가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달러와 나머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뭐예요? 그게 달러 인덱스죠. 나머지 통화국들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키울까요?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금리 인하 했고요. 유로존도 했고요. 스웨덴 했습니다. 스위스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만 지금 안 한 상태고 영국도 6월 중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서 선제적인 인하를 한 겁니까?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근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 우려되는 게 있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속히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함에 따라 자국 경제가 더 피폐화되는 것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한국은행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보다 우리 한국 경제의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려지면 또 한국의 어떤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충분히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2.12%까지 왔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는 2%를 밑도는 물가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물가 안정에 실패한 거예요. 역으로. 고물가 안정화에 실패하고 다시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린다면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단행하는 액션처럼 한국은행도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이제 방금 발표된 데이터의 기초에서 좀 중요한 게 시장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시장에 인지된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패드워치 상에서 아마도 이제 곧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한 6시간 남았죠. 6시간 후에 FMC에서 금리 동결할까라고 지금은 확실히 믿고는 있겠지만 그죠? 그 마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볼까요?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드워치 업데이트를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99.9%.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물가가 발표돼도 지금 당장 2.34% 나온 건 아니니까 6월 FMC 때는 확실히 금리를 동결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면 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고 있죠. 59.9%. 좀 키워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러니까 지금 6월에는 금리 인하 당연히 없겠지. 이건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 할 건데 예를 들면 9월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종전에는 9월에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여드리면 이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6월 12일인데 CPI 발표 전 기준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1월에나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발표된 CPI 결과를 보고 9월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를 보고 물가가 잡히는구나.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CPI 헤드라인 CPI도 떨어지고 근원 CPI도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치에도 다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고조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것만큼 실제 금리 인하가 9월에 단행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대로입니다. 제가 22년에 분석해 드릴 때, 23년에 분석해 드릴 때, 24년 상반기에 분석해 드릴 때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 22년에 없다, 23년에 없다, 24년 상반기도 굉장히 이르다, 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었는데 역시 지금은 6월 달이고 9월이 머지 않았으니까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가깝게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100m 전방에서 보면 그 사인이 뭔지 모르고 저 100m 전방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00m 전방에서는 이렇게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것인지 잘 안 보여요. 근데 거의 근접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100m 전방에서 얘기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10m 앞에 남았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실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과 시장의 기대가 이제 거의 맞물려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기대와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분석이 거의 현재로서는 일치한다, 9월이다라고 저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뺄게요. 그동안 보시는 것처럼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 이제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그 시점이 9월로서 현재는 예견이 되고, 그리고 연말에 한 차례 더 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래서 종전 FOMC 회의 때는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때는 세 차례는 당연히 어렵고 아마도 많으면 두 차례, 적으면 한 차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입니다만 작년 10월에 발간했었던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표현했었던 24년 연말 끝자락에나 많으면 두 차례, 보통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제 그 전망이 뭐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결론적으로는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중에 있고 녹화용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책 소개하고 녹화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경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15분 경제 특강으로 경제 입문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경제 입문서와 함께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평생 함께 모아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6월 13일 새벽 약 3시 반 4시 즉시 분석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즉시 분석을 또 해드릴 텐데, 그 영상도 마저 보시면서 현재 미국의 경기 판단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파월의 의견, 연준 위원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함양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